제가 특별히 사실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 이렇게 여러 의견 그룹들이 있고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는 분들은 계시는데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도 좀 공론화를 하고 당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토론회를 좀 해봅시다 라고 좀 제안을 드렸고 너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제 제안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 포함하여 4분이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북도당의 엄정희 위원장님 토론자로 발제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광역시당의 문장훈 위원장님 함께 하고 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멀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제주도당의 김호기 위원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매우 늦게 공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또 현장에 참여하시려고 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박임숙 전 부대표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은평의 최영철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 지역구였는데 제가 서대문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영등포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우리 박수정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당의 사무처장님하고 정책기획국장님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의 취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특별히 뭐 주발제가 있고 그 발제에 대한 토론하는 방식은 아니고 네 분 모두가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다 발제를 한 후에 현장에서 뭐 질의응답 같은 것도 받고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날 정국이 때 정의당이 혁신재창당 추진 방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4개월이 넘는 시간이 좀 흘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1월 5일 날 5차 전국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정의당이 혁신재창당을 어떻게 할 거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광역시당 위원장 회의가 있었고 10시간이 넘는 토론을 하면서 전국위에 제출할 안을 좀 성안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 주 내용은 정의당이 연합정당 방식으로 혁신재창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안건이 아마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론들이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알기로 이제 정의당 현재 이정미 집행부가 녹색당과 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는 그 안을 발표한 후에 우리 당 내에 많은 논란,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정국위 때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생각들이 공유되고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오늘 긴급 토론회를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위원장님들이 정의당의 이 연합정당 추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실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발제를 하고 그 뒤에 엄정혜 위원장님, 문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홍희 위원장님 순으로 발제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 제한은 따로 없고요. 최대한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 안에 발제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혹 시간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저부터 좀 발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혁신재창당 연합정당 추진으로 새로운 공화국 진보연합신당으로 나아가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저는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프지만 지난 10년간의 우리 정의당의 진보정치 실험은 실패했다. 이렇게 일단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난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그 결과가 이어져 오면서 매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당 정신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진보 정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보 정치를 재구성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인이 희망의 바깥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정의당은 우리 안에 동력은 없다. 그 동력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정의당이 그동안 걸어왔었던 진보 정치의 희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의 공간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바깥의 혁신 동력과 함께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작은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를 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새로운 진보정당 그리고 대한정치 세력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그 문호를 모든 세력과 개인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노동, 녹색, 평등 그런 진보의 가치를 함께 지켜달라. 함께 그것을 재구성해달라고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나 돌아보면 원래 진보정당은 항상 시대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걸 이끌어왔던 게 진보정당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우리 정의당이 그런 역할에는 많이 소홀하고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개인 리더십 또는 국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거에 많이 치중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지금 이제 신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누구도 사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확실한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 공간을 열어야 된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 두 양당도 변화가 되면 거기에서 어떤 누군가가 떨어져 나올 것이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진보 정치의 가치를 지향한다면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제안을 해야 된다. 그 얘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진보정치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아젠다를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 담대한 제안을 할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진보정치가 그 아젠다를 내놓지 못한 게으름과 무능함 이것이 우리 위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모든 우리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사실 비례대표에 몰입해왔던 그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우리를 지키면서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부터 진보 정치는 이제 낡았으니까 그 가치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치를 그냥 최소화시키고 누구와도 연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주장까지 사실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게으르고 무능했음을 고백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노동과 녹색의 정치 이거는 우리 진보 정치가 계승하고 혁신하고 발전시켜야 될 확고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함께 만들어갈 세력들한테 우리 진보 정치 공간을 대폭 열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과감히 세상의 변화를 바꾸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주제는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한 다음 사회는 뭐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일단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비전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당연히 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총선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총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되냐? 저는 그건 진보 정치의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다음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 그 거대 양당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노동과 녹색, 평등의 가치가 우리가 지켜왔던 그 소중한 가치고 이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7년 대의정치 체제를 타파하겠다는 것을 걸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 새로운 공화국의 시대를 열겠다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를 그대로 둔 이상 3정치 세력이 아무리 등장한다 하더라도 저는 기득권 양당 정치 극복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30년이 넘은 87년 대의 정치 체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새롭게 이야기하는 사회 권력 민주주의, 경제 공유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자치 권력 민주주의와 같은 새로운 공화국 체제를 저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 비전을 함께 만들고 기후민주주의, 노동민주주의, 젠더장애, 소수자 민주주의를 새롭게 조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7년 대의정치 체제의 끝점은 저는 국회라고 생각해요. 국회 기득권. 저는 이 국회 기득권을 타파하는 대중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을 이제 연합정치 플랫폼으로 과감히 열고 진보연합 신당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7년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선거연대로 총선에 돌풍을 일으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기후위기와 불평등, 차별해소, 지방정치 분권, 평화통일, 그다음 87년 체제 타파를 위한 개헌, 이런 우리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한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연합정치를 우리 당이 과감하게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을 비롯한 기후정치 세력,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세력, 그리고 진보정당들, 지역정당, 그리고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3정치 세력들한테 과감하게 저는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저는 우리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게 뭐 있다고 내놓는 기득권이 뭐가 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이 제안을 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은 6석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총선 때 TV 토론을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에요. 선거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저는 이것을 진보정치 재구성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한테 공유하겠다고 내놓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과감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시도로 여기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선거연합정당으로 시작하자 또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지역과 부문 중심의 정당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실험을 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은 부문 정치 조직들의 연합체, 지역당들의 연합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문 전국적 당원들의 직접 모임들이 모이는 곳, 그다음에 현재 지역위원 중앙당 하부에 있는 지역위원회가 아니라 각 지역당부 조직이 지역당으로 성장해서 그것들이 연합해 있는 최종체가 우리 당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당적이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과감한 연합정당 실험을 정의당이 제안하고 나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특히 연합정치이기 때문에 각 당의 독립성 보장이 되면서도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실험을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선거 때만 연합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선거 이후에도 연합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이후에도
연합정치 실험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시도를 계속 해보자 제안을 하고 싶고, 그것은 지도부의 공동회의가 될 수도 있고 원내 공동기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시도당 지역 조직들의 공동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실험들을 계속 해나가고, 이것이 성공을 했을 때 저는 기득권 양당 체제도 극복할 수 있고, 정당법 개정이나 개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유럽식 연합 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정치 제도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들 간의 동의만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 효용성을 인정을 해야만 이것이 바뀌어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정치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대국민적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고 증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끝내는 정치 체제를 바꿔내는 것까지 가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은 과감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어놓는 진보연합신당, 다른 진보 정치와도 함께 만드는 진보연합신당,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진보 정치의 길을 열어내는 진보연합신당으로 갑시다.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부터 새로워지자, 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냥 연달아서 쭉 하시고 최종 질의응답이나 토론은 마지막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도당의 엄상희 위원장님 발제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진작 왜 이런 자리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방에는 있지만 정말 당 생각을 하면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역에 있는 한계도 있지만 또 지역에 있어도 또 소식은 다 듣거든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참 한숨 쉬는 날이 좀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강의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오면서 이제 제가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지역정당 얘기를 전국위원회도 했었고 이제 계속 했었어요. 이제 하면서 근데 이렇게 발언을 하면 그게 된다 안 된다가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제 첫째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 이제 저도 이렇게 이번 이제 지방선거를 작년에 마치면서 정말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하면서 정의당으로 해서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 이유가, 당선이 안 되는 게 그게 아니라, 당 조직,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이렇게 정의당 3자가 있잖아요. 옛날엔 민주노동당은 선거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퍼센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당원들이 참여 오고, 궁금해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펜싱까지 있더라고. 그때 왜 윤석열 이제 정부 들어오면서 펜싱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고 또 민주당은 이제 또 민주당 다른 데로 또 일반 당원들 오고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때 정의당은 이제 오긴 오죠. 안 오진 않아요. 근데 그 수가 정말 옛날에 우리 민주노동 이제 꿈을 꾸었던 그 당시보다는 확실히 주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조금 정의당이 이래선 될까? 저렇게 양당은 돈도 있고 조직도 있는데 이제 펜싱까지 생겼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사실 또 이렇게 509명 지방선거할 때 509명이 무투표 당선인데 그 중에서 영남 호남에 집중적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무투표라는 의미는 뭘까? 그리고 50% 이상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은 왜 대한민국 정치에 이렇게 담기지 않을까? 해도 안 되니까 중앙정치 국민에 일단은 다 그죠? 일본 받거나 당 받으면 되니까 좀 이런 정치를 정의당이 어떻게 뚫고 나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를 해서 살아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진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정말 정당공천 다 없애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실력이라도 있는 사람이 되겠지. 이런 지역정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서 이제 지역정당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권과 자치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한 3년 정도 이제 했었고 정의당에 이제 분권과 자치라는 모형이 있는데 정의당이 아니지. 경산에 거기서 국민의힘이 한 60%이고 민주당이 한 뭐 10%, 15% 뭐 이 정도고 정의당이 한 두세 명 이제 이렇게 결합해 있는 모델인데 거기서 이제 전환사회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면 경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경산의 도시적 특성, 대학이 많은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다음 여성위원회에서는 가정폭력이 심도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방사능 안전 급식을 제안을 했어요. 당에서 이제 그 여성위원회에 해서 방사능 안전 급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뭔가 하면 경산에 리더들이 모여 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양쪽에 극단적이진 않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산의 특성이 이제 대학이 많으니까 이제 도시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나름대로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어떻게 경산을 변화시킬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주제를 불러서 또 토론도 하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먹힐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실험을 하시는 분은 이창용 쌤이고, 이창용 쌤은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를 바꾸는 그거지 이념이 아니다. 지금 스위스식 집정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데이제는 실패했다. 그러면은 데이제 실패는 뭔가 하면 지금 양당 정치, 국회 정치 이런 거에 실패인 거고 결국은 스위스식 주민 자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투표, 주민발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스위스식 주민투표, 주민발언은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개마인대가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도예요,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가 칸톤이에요, 칸톤.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뭐 1년에 그러니까 정기가 있고 임시가 있는데 엄청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거기는 이제 지방재정 분권까지 되니까 지방에서 지방재정 교부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고등학교가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주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우편으로 투표해요. 그 다음에 당일날 투표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칸톤에 그러니까 4,000명의 시민들이 있잖아. 유권자가 있다.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300명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편지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견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반수 규정도 없고 참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냥 결정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존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주민이고 시민이지만 선거 딱 마치는 순간 통치자로 변해가는 우리 사회에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누가 되든 별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의당을 보면 끊임없이 지역에서 후보들이 나가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덜러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당 지지율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이고 지역에서 돈 내고 지역에서 정치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의 성장 전략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좀 하는 거는. 그러면서 맨날 전략 공천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하고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정의당을 이렇게 그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하여튼 이런 시스템이 정말 무능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정재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 지역당은 분명하게 지역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역 정치 안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룹은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 외교, 국방, 안보, 뭐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앙 정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의당이 플랫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정의당이 과감하게 열어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 오는 사람 보고 정의당만 결정하면 그것이 참 이게 힘든 거지만 여러 사람들 연합정당 내에서 수기를 하잖아. 수기를.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새로운 전환 시스템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는 게 우리 비대위를 강기신도당 위원장으로 하면 어떨까. 더 플러스 알파를 할 수는 있어도 이런 시스템에서 강력과 지역으로 대의제에 있는 거를 점점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네, 제 고향입니다. 연구를 강조하십니다. 안 됩니다, 연구. 네, 광주광역시당의 문정호 위원장님 발제 듣겠습니다. 네, 우선 다들 귀한 시간을 내서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당원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혁신재창당, 정의당의 혁신재창당과 연합정당 실험에 대해서 조금 좁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당이 혁신재창당을 하기로 당원과 시민들께 약속하고 1년의 과정들을 밟아왔던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저간의 평가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혁신재창당 과정에 대한 어떤 규정보다는 우리가 왜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나름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우리 규정과 해법들을 만들어 놓고 힘있게 그것들이 이제 추진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대단히 이제 우리 스스로의 동력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좀 많습니다. 사실 당이 잇따른 선거에 대한 패배라거나 여러 가지 정치 전략에 대한 실패들 때문에 분석을 해놓은 어떤 보고서나 뭐 토론회나 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직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만들면서도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일정 부분 우리가 뭐 패배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이른바 이제 우리 스스로의 자체 동력에 대한 것들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발표하셨던 분들이 외부의 동력을 이용해서 우리 힘을 만들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같은 개념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건강한 긴장 관계나 경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지금의 진보 정치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진보 정치도 차이를 대단히 강조하면서 서로 다름을 이제 강변해 왔지만,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인은 작은 거라도 좀 같은 점을 찾아서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덕목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전통들과 우리의 직업적 특성들이 좀 드러나는 방식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낙담하고 계시고 전망을 어둡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기회라고 하는 거는 위기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다음번 총선에서 이 상태라면은 몇 석을 얻는다. 뭐 어떤 특정 진보정당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낮은 결과들을 맞이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사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한국 정치가 요동치고 있고 정의당 역시도 그 너울 치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 파도를 타고 갈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한국 정치의 정세에서의 불확실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저는 당도 역설적으로 그런 불확실성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크게 변화가 없다면은 원래 우리가 2020년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전에 심상정 의원을 정치개혁특위위원장으로 하는 정개특위에서 캡을 벗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락호락하게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지금 양당에 의해서 소선거구제 플러스 그 권역을 3개로 나누는 방식의 선거제도 또는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까지도 얘기가 되고 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사실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 2020년 때처럼 모두가 예상하고 있고 모두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했지만 무기력하게 원칙을 이제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거냐? 저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 주장이 그럼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자는 거냐는 더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선거연합정치, 선거연합정당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정치 방침이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원과 시민들께서는 무슨 정당의 득표, 그러니까 후보가 받은 지지를 언급하시면서 뭐 1%, 2% 정당이 합쳐서 몇 프로다라고 이제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비난을 위한 지적과 근거이지 실제 현상과는 좀 다릅니다. 이제 후보가 받은 득표와 정당의 득표를 등치시키는 것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자의식이 과잉돼가지고 우리 아직 뭐 미천이 더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안에서 정확히 우리의 이제 위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부족한 거,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해볼 수 있는 거, 좀 이제 뭐 확인하면서 발을 디뎌보는 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 돌파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냥 이제 비평과 평론가들처럼 평론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선거연합정치나 선거연합정당이 진보정치와 그리고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선거연합정당은 분명하게 비례연합정당과 다릅니다. 선거연합정당은 뜻이 맞는 정당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지도부를 꾸리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연합정당 선거가 끝나면 연합정당을 해체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같이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국가와 공동체에서 이런 선거연합정치의 방식을 활용해서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강조하고 장점은 살리고 차이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인류의 이 정치의 경험과 전통들을 쌓여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선거연합정당은 소수정당의 의석탈취를 위해서 만들어진 위성정당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정당과 정치는 최고의 시민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진보정치와 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재정치 세력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이 양당에 의해서 봉쇄되고 있는 선거제도개혁에서 우리의 고군분투와 나름의 전략적 이 대안에 대해서 전 시민이 함께 토론하고 또 이견을 다퉈보고 이것이 정말로 정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작은 모멘텀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호간에 토론하고 설득하는 그런 시민정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선 정의당이 지금 녹색당을 중심으로 먼저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제진보 정당들의 논의와 연합 테이블들이 있었고 선거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전통들을 존중해 오면서 진보정당들 간의 선거연합 등을 또는 후보 단일화나 또는 지지후보 발표 방식으로 해왔던 전통들이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 논의와 결정은 대단히 어려운데 그것의 공력에 비해서 영향력 있게 그 결정과 방침들이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물음표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자 간의 어떤 논의와 연합들도 너무나 중요할 텐데 정의당이 어쨌든 녹색당이라고 하는 양당 간의 양자 협의들을 이제 진행시키면서 저는 오히려 다른 진보 정치 세력들이 녹색당만이랑 할 거야? 라는 질문이라거나 또는 다른 이제 당원들과 또 제 그 시민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른바 제3지대 정치 세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플러스 제진보 정당들의 연합과 연대에 대해서 모두가 익숙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고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그 기획에 대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존중해 왔던 것이죠. 근데 저는 정의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물꼬를 트고 있다는 거, 그리고 녹색당의 당원과 녹색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그리고 정의당과 또 녹색 기후 정치 세력들을 비롯한 운동 진영까지도 이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을 굳이 좀 먼저 밝히자면 저는 이것은 민주노동당 시즌2도 아니고 통합진보당 시즌2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선거연합정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단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익숙하지만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선거연합정치를 통해서 제진보 정당, 제3지대 정치 세력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서로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제진보 세력들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세력들과의 대화를 먼저 시작해 나가면서 우리 나름의 어떤 자긍심이나 어떤 우리 내용에 대한 정리 등이 좀 일정 부분 갖춰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가시화되고 있는 제3지대 정치 세력, 이른바 이제 새로운 선택이라거나 하는 등등의 정치 세력들과 주로 가치연대보다는 이제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한 이른바 정치연대 방식으로서의 선거연합 논의들이 가속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일정 부분의 단계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제진보 정당 등을 지지해주는 시민들에게도 안정감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제3지대 정치 세력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토론하면서 우리 이니셔티브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선거연합 정당을 우리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에 민주노동당에 출연은 대한민국 정당에 대단히 많은 의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성 당원으로서의 당비내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의 기풍을 만들고 당의 운영 방식이나 분해 조직에서부터 시작되는 풀뿌리 정당으로서의 이 충격이 저는 한국 정치에 커다란 의미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기는 무엇이었냐? 전혀 이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운영하지 않았던 양당이 이 모든 담론들이 서로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다 흡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정당 혁신의 내용 등을 양당이 훨씬 더 잘 해내고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국 정치에서 어떤 모멘텀을 만들 거냐라고 할 때 각 정당들이 의미 없는 연합과 그 연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정책의 차이성을 드러내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선거연합 정당의 기틀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정의당이 터프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발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혁신 창당 연합정당 실험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1년 하면서 위원장 맡을 때 이 위기의 정의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런 말을 너무 들어서 위기 아까 문정은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그래서 슬로건을 위기는 기회로 비상하는 제주도당 이렇게 슬로건을 정말 애써 마음 잡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는 속에서 그런 정세에서 많이 무기력해질 텐데 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길은 다양한 방법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실천하고 실험하면서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했던 사례들
또 전 지구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희망을 그려내지 않는 난, 그리고 그렇게 제시되지 않는 난, 아까 문정원 위원장님 말했던 것처럼 이 정당이 교육의 정당이고 대안의 정당이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런 희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정의당이 그런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전국위에서 혁신 재창당 추진을 결정했죠. 국민에게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비전 수립, 3대 사업을 통한 연대 및 집중 활동, 그리고 세력적 편까지 포함해서 이 달려온 4개월이었지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당원들과 토론하고 우리가 얻은 건 10대 비전하고 5가지 약속을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이 아마 왜 우리가 이 정의당의 깃발을 들고 이때까지 왔고 앞으로도 뚜벅뚜벅 가야 되는지 아마 생각한 시간이 아니었나, 무겁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의당은 새로운 비전을 제출했고요. 당원들과 이것을 함께 국민의 희망으로 만들어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책임도 비난이나 우려를 나타냈지만 역시 이제 희망을 기대하지 않을까? 기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기된 이런 약속들이 정말 생산적으로 추진되고 이런 노력들이 당원 그리고 제 정의당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할까? 앞선 리더들이 책임은 너무나 막중해서 막중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진보 정당 진보의 길엔 이런 힘들 때마다 헤쳐나오는 원리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아테네 광장에서 토론하면서 내린 결론, 그리고 프랑스 혁명 시기에 그 토론들 하면서 광장에 모였던 그 시민들, 그리고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80년대 대학가에서 펼쳐졌던 활발한 토론이나 논쟁, 공론의 장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그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가 정말 정의당의 에너지를 팍팍 불어일으킬 이제 토론의 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런 토론들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이 사흘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혁신 재창당 사업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의당 사회 비전에서 규정했듯이 복합위기와 붕괴의 시대라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아까 전재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7년 6월 항쟁으로 얻어낸 대의제 정치가 25년 동안 양당 구조로 고착된 채 국민 대중에게는 완전 이렇게 통제와 함께 정치적 낙후성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당의 거대 이제 권력 독식에 이제 민생, 사회 공공성, 생태계 파괴 등이 거침없이 진행되어 왔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희망을 만들었던 적도 있죠. 2004년에 진보정당이 첫 원내 진출로 피어났고 이때 민중의 꿈은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가슴 뭉클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진보정치가 자초됐고 2012년에 진보정당들이 독자 생존의 양상으로 현실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인정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이 세력화에 정의당이 정말 제3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이 주도하고자 이렇게 희망을 하지만 낙관적이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지난 10년을 냉철히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돌파구를 만들고 희망을 만들어야 될 때 이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혁신하겠다고 할 때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의 핵심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속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지율 하락과 비호감 정당의 낙인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두 번의 총선, 두 번의 대선, 세 번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창당 이후 10년 만에 얻은 낙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중 기반의 취약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보정당의 텃밭은 노동, 농민,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어디에도 우리가 만들어낸 조직이 취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정의당이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그릇이 되고 있나? 그릇을 만들었나? 아무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정의당은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었다고 되진 않지만 지금 우리 시기에 우리가 당장 이 시기에 총선을 앞둔 거대 아까 정세가 휘몰아칠 이 시기에 우리는 주도적으로 먼저 뭘 할 수 있지? 라고 봤을 땐 세 번째, 대한정당으로서 우리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그릇을 정말 장인들을 같이 모아서 그릇을 만들면 안 되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혁신재창당 연합 실험이 성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혁신재창당 연합정당 실험을 어떻게 총선 시기에 사회비전과 총선 전략을 제출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대의원 총회에서 이제 그런 비전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정의당의 혁신의 다른 세력들과 우리가 손 내밀 때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에게는 너무 희망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손을 같이 맞잡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폭넓게 대중 실천을 통해 정말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당 혁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다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실험이라고 지금은 한 게 없지만 상상력을 발동해서 실험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래 인생 생각하면서 정말 설레긴 합니다. 이런 고민을 이제 아까 지역정당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 정말 이걸 이렇게 기재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릇을 만들어낼 거라고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림도 보이고 이러면서 할 때 맨 처음에 정말 우리가 큰 이 정의당을 살려낼 때 어떤 정의당 내의 개인 정파의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익이 먼저 앞서지 정말 말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 광역시도당회를 11시간 회의를 했지만 정말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랫폼으로 한다는 건 아까처럼 우리가 뭐 내줄 거 없냐라고 했지만 플랫폼으로 내줄 기반을 만들어 온 것도 20년 아무것도 정의당이 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버텨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정당을 외국의 아까 다양한 사례들로 봤을 때 우리가 실패한 사례보단 성공했던 사례에서 또 실패해서는 왜 실패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에 맞게 다시 만들어가는 이런 선거연합 정당의 모범을 쭉 희망을 갖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실패했던 사례보단 성공했던 사례, 실패 경험을 우리가 발판으로 산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뭐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이런 것들에서 과연 우리가 볼 것은 정치 어떤 지형이나 어떤 그림이 아니고 그 밑에서 1000개 넘게 어떤 조직들을 해냈던 그 민중들, 시민들의 모임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는 했었는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이럴 때 우리가 더 겸허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말로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하는데 입장이 조금 틀리다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런 세력들이 정말 뚜벅뚜벅 자기 입장을 가지면서 걸어온 것만큼은 정말 인정해주고 존중하면서 배려까지 해서 정말 우리 정의당이 혁신 재창당 과정에서 연합정당 실험이 정말 같이 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우리 자세가 먼저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정말 총선 이후에 정말 우리의 그때 그 고민은 정말 훌륭했어. 우리끼리 서로 이제 다독이면서 다시 새롭게 나가는 그런 마음을 그때 정말 가질 수 있기를 바람과 함께 가지게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발제를 준비하신 네 분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었고요. 오늘 이제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니까 지금 어디 기자분도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이렇게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고 또 토론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토론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당에서 추천 토론회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갔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도 어떻든 지금은 자발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줄기차게 그동안에 미성정당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합정당, 필요하다는 비례연합정당인데 다양한 형태로 연합정당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 녹색당과 뭔가 연합정당을 시도하겠다 하는 거는 이전의 논의에 비해서는 진전된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고 또 제 의견이기도 한 지점은 뭐냐면, 아까 정의당을 내놓고 내놓는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내놓는 거는 내놓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의당이 계속 기득권을 갖는 거예요. 다 알다시피 그 정의당의 플랫폼을 통해서 선거의 성적표는 이후에 재정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의당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다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점이 그게 다행히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내놨을 때 진보정당이나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세력이 한다면 참 좋겠지만, 저는 정의당의 플랫폼을 고수하는 입장이 정의당을 내려놓는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든 진전된 선거연합 정당을 통해서 지금 민중의 삶을 우리가 같이 책임지겠다 하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것을 열어놓고 해야지 참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다. 그래서 저는 동의가 안 되면 밖에서 선거연합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통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선거연합정당을 밖에 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의당을 던져야지 산다 하는 입장이고 효율이 있다. 근데 녹색당하고는
저는 아무런 소구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정당의 그 문을 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역지사지하면 쉽게 정의당 플랫폼으로 오기는 쉽지는 않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위원장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걸 또 고수해서 확장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들 벌써 이 토론은 이미 민주노총 대회 때 치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서로의 생각을 이제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비례연합정당의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거연합정당,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을 더 버전업시킨 선거연합정당이죠.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구까지. 선거연합정당 바깥에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것도 방법으로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지금의 우리 제도에서 허락하고 있거나 또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이제 모든 진보 제세력들이 새로운 가설정당으로 이동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저는 물론 박인수 선배님 말씀하셨던 이제 정의당 플랫폼로는 사실상 이제 누군가가 이 플랫폼을 함께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방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저는 그거 자체가 이제 새로운 그 연합과 연대의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 누군가가 이제 뭐 들어와서 좀 새를 산다고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눈치 보게 되고 이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대 문화와 전통을 제대로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거를 할 때 단순히 무슨 비례 국회의원 몇 석을 어떻게 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선거연합정당이야말로 오히려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그걸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작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정당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틀로 새롭게 가설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연합정당을 했을 때 국민들이 더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보면서 이제 지지를 보내주실 거냐, 아니면 정의당이 이러한 어렵지만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방향을 하는 것이 보다 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각자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만 좀 생각을 하면 정의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이 플랫폼 정당을 먼저 제안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할 때 준비해야 되는 대단히 많은 변화를 사실 예정하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 이 집에 초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 상하고 눈치 보게 하면 안 될 일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집도 좀 청소하고 정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내놔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 스스로의 입장에서의 이제 필요도 있다.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플랫폼 정당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전부터 의견을 가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랑 의논을 좀 나눴었는데 기존의 진보 정당들에서 새롭게 사람들을 이제 이사가자고 하는 게 대단히 저는 지금 국면과 정세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양당으로 더 빨려 들어가고 이제 진보 정치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명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털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솔직한 심경이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바라봤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말씀 하나. 저도 그걸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제 지역 정당하고 만났을 때도 이 정당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냥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봐서도 이것은 가설정, 그러니까 연합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다 해산하고, 여기 갔어요. 아니면 정의당을 놔두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1000명, 예를 들자면은 5개 시도당을 창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의당이 예를 들자면은 1000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가설정당에 들어갔어요. 이런 방식으로 할 건지, 충분히 가설정당 만들 수 있는 환경인 거잖아요.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정의당이 해산하고, 이 가설정당을 우리의 뭐 동당으로 하겠다고 하든지, 이제 이런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합정당을 낮은 수준의 연합정당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분들이 지역정당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여전히 잘 모르고, 녹색당은 언론에서 보고, 뭐 동네에서 같이 실천을 하지만, 이분들의 그러니까 내적 정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지를 않았잖아요. 대면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과 만드는 정당은 낮은 수준의 연합정당인데, 그러면 우리의 결합도 낮은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신뢰가 바탕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을 도모해서 뭐 지역정치나 공동정부나 뭐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당의 성격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해산에서 여기 갔는데 이 사람들 다 갔어. 그러면 이것도 모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정당 내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정의당을 플랫폼을 쓰려고 하면, 그러면 이 성과를 하려고 하면 정의당이 이 합의한 당명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죠? 연합정당 내에서 합의한 당명이 이게 예를 녹색 정의당이라고 한다고 하거나 하면 그 당명을 맞춰서 우리가 당명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있는 거지. 이제 방식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아까 정의당의 10년 가와실의 현실에서 비롯된 고민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자강을 해서 정말 대한정당이라고 우리가 했으면 아마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는 이런 고민도 아마 못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지금 이 정도의 예를 들면 신당창당이라고 해서 통합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고, 국민들도 그런 요구를 정보 정당들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요구를 이렇게 어느 정당도 다 못 해내고 있는 것도 현실이었을 때, 그런 요구들을 어느 고리에서부터 풀어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정의당은 이제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연합정당 건설이라는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정말 이거라도 잘 해내지 않으면 사실 이건 또 비평과 평가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 이런 이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저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결과를 잘 만들어 아니면 효과는 앞으로 더 크게 가야 될 이것까지 막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근차근 가는 것 속에서 합의되는 수준의 전당적으로 전당원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가는 게 지금 우리 정의당에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토론을 하지만 11월 5일 전국위에서 그리고 당대에 대해서 이 안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널리 회자되고 더 고민되고 이렇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더 크게 가져보면서 답하겠습니다. 네, 저도 문정훈 위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혁신예청당에 나선 이유가 있고, 지금 현재 정의당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 속에 정의당이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다음 진보 정치를 계속 이어가거나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 생각 때문에 사실 혁신예청당을 하겠다고 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 우리한테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면서도 아까 제가 이제
진보 연합신당으로 나아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꿈은 크게 꾸자.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화국이라고 하는 꿈을 갖고 이런 실험과 시도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정의당이 기존의 정의당을 저는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혁신적 실험을 할 때 그것을 만들 최소한의 동력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동력은 일단 정의당을 기본값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 내부 혁신 동력을 붙여야 된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 제가 이제 발제했던 내용도 있었지만, 진보 정치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면 저는 다른 어떤 실험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개헌을 위한 선거연대라든가 개헌을 위한 선거연합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정치 세력이랑. 근데 일단은 진보 정치 중심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가치와 기준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정의당이 그것이 가능한 곳들과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봤던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요. 5,000명 탈당해가지고 각 당들이 탈당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당에서 그것을 결의하고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그 가설 정당에 가가지고 그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을 담보할 수 있냐, 저는 그것도 고민이고, 핵심은 의원들이거든요. 의원을 다 제명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보내야 돼요. 저는 6명 의원이 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명시키고 저 당으로 가십시오 라고 해서 다 간다는 보장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은. 그래서 우리 당은 그대로 남겨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도든 할 수 있는데, 모든 시도를 다 해봤는데 그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지키고 있어야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정의당의 틀을 깨고 과감한 연합 정치의 실험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진보 정치 재구성과 세력 재편을 위해 우리 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당을 이 작업을 하는데 플랫폼으로 다 열겠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와도 함께 그 연합정치 실험을 해봅시다 라고 정의당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녹색당은 거기에 화답을 한 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화답을 한 거고, 저는 나머지 꼭 녹색당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포함한 다른 진보정당들한테도 저는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기후위기와 차별, 그 다음에 차별 해소, 또 지방자치와 공권, 평화통일, 이런 가치, 또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어떤 새로운 개헌, 이런 거에 동의하는 세력이 있다면 저는 누구한테든 제안을 하고 그 세력들을 이 당으로 다 모여달라라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결의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지도체제를 만드는 거고, 합의하는 당명을 만드는 거고요. 합의하는 후보 출마를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결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당이. 근데 그것을 저는 감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당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이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를 다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최대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연합정치를 하고 그 실험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선거 끝나면 다 이제 돌아가고 이제 우리는 따로 삽시다 이게 아니고, 선거 끝나고 남아있을 수 있는 곳들은 남아서 하나의 당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는 각자 돌아가지만 그 당들과 또 공동의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 지도부 체제를 저는 그 회의체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원내에서는 그 원내 공동기구를 만들어야겠죠. 지난번 우리 이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평화정의 뭐였나요? 이름이. 네,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교섭단체를 만들었던 것처럼 저는 그 원내에 그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지역 조직들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달라도 돼요. 다만 선거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연합을 해서 갑시다. 그런 시도를 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방식의 그런 연합정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해보고 보여주고 시민들도 그걸 느끼게 만들어서 이제 정당법도 다 바꿔야겠네 이렇게까지 가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깥에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가는 거는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한테 도움이 많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모든 세력들한테 다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당이 채택하고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서울 광진구 지역 공동지역위원장 안지켰는데. 혼자신데. 이제 이 토론회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가 좀 이렇게 정돈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하나는 이제 연합정당. 아주 다양한 방식은 사실은 상대가 있고 저희가 어떻게든 구성할 수 있다. 근데 이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문제로 읽혔고요. 그래서 연합정당. 두 번째는 이제 지역정당 실험을 해보자. 크게 이 두 가지로 저는 읽혔는데 일단 맞는지가 궁금을 하고 네.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당원들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면 돼가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은 되게 얼마 안 남았고 총선은 코앞에 있는데 계속 정의당은 혁신재창당 방향 토론만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제가 확인한 핵심 내용이 이게 맞는지와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당은 어떤 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전국이 때 이제 연합정당을 할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그 연합정당을 하는 취지는 이런 취지로 가야 한다. 이런 포부와 꿈을 가지고 더 크게 나아가야 한다는 이제 오늘 저희 주장을 했던 거고요. 지금 연합정당의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이것도 지금 토론의 주제예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6월 24일날 우리가 혁신재창당 추진 방안을 결정했을 때는 그 노동, 그다음에 기후 녹색, 그다음에 양당정치 극복을 위한 제3정치 세력과 합당과 통합의 방식으로 신당을 추진한다라는 방향을 결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합당과 통합의 방식으로는 현실성이 지금 어렵고 대신에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혁신재창당을 해보자라는 이제 새로운 방향이 제출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정해놨던 대상, 노동,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과 그다음에 또 진보정당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확대를 해서 제안을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녹색당을 포함한 기후정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당이 아닌 또 여러 기후 시민들, 또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3의 정치 세력이죠. 여기에는 이제 지역정당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아직 등장하지 않거나 준비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하여 연합정치를 정의당하고 함께 해보자라고 제안을 할 것인지를 이번 주 일요일 날 전국일 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이게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한테 다 폭넓게 제안을 하고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곳들부터 모아서 저는 1단계 재창당을 빨리 완료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 계속 그것을 주시하면서 또 다른 그 연대연합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당이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신기한 경험인데, 이제 재진보 정당들이랑 뭐 일상적인 기자회견이나 뭐 연대 활동들을 하기는 하지만, 이 논의가 촉발된 이후에 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님도 녹색당 광주시당 위원장님도 먼저 이제 자주 연락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토론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서로 의견도 많이 교환하게 되고, 녹색당 동지들이랑도 이 논의에 대해서 이제 서로 묻게 되고 의견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대단히 저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선거단법당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등등. 저는 좋은 그 조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야 돼요. 당의 그 결정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토론을 조직해서 선거적 정당이 뭐지?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있을 수 있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의 팩트는 뭐지? 이것들을 우리가 공론장으로 열어가면서 재시민사회와 또 재진보정당의 활동가들이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상대가 있는 일이잖아요.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녹색당 강령 좀 봐야겠다. 진보당 강령 좀 봐야겠다. 내가 지금 일당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최근에 각 정당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업이 뭐지? 대중교통 사업이었던 것도 같네? 진보당도 캠페인 하는 거 내가 봤고, 녹색당도 하는 거 봤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 당적 사업인데, 같은 건 뭐고 틀린 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토론하는 그 기풍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시민들도 이거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이제 매개들을 좀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제 중앙당도 힘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냥 중앙당의 방침만 결정만 계속 기다리고 당원들이 이렇게 비관적인 토론만을 하도록 내줄 수는 없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재진보 정당뿐만 아니라 뭔가 특정할 수 없는 어떤 무기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 저는 새로운 선택이든 한국의 희망이 더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금태섭이나 양현자 같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얼굴값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하되, 지역의 그러한 흐름을 지지하고 만들어간 사람들은 누가 있나. 우리 지역의 지역정당을 하려고 고민하고, 뭐 세력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누구였나, 이 틀을 만들어서 서로의 존재를 좀 확인하게 하는 거, 이런 걸 좀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주에서는 재작년 지방선거 때 제주 가치라고 지역 이제 정당 아니면 그런 성격을 구성해서 후보들도 내고 검증도 하고 이럴 때, 지금 돌아보면 뭐 저야 당에 그때는 뭐 당직자가 아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토론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를 이제 분위기로 당내에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정당이 아니고 마저 합법화가 안 돼 있어서 정치 조직이라는 걸 과연 정당하고 같이 볼 것인가, 어떤 형식과 이게 매여서 적극적인 토론도 안 돼서 사실 결론적으로는 마치 회의감까지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토론을 할 때 우리가 준비됐으면 다양한 방식도 이렇게 이제 생길 수 있구나. 우리가 바로 실험 못 하더라도 이런 게 됐었으면 나는 우리 정의당이 그때 주도하고 이제 함께 못 하더라도 그 경험을 배울 수가 있었을 건데, 아쉽다. 이제야 보니 아쉽다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까 문중원 위원장님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아주 현장에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예를 들면 제주도는 뭐 월정리 투쟁, 제2공항 투쟁, 비자로 개발에 그냥 다 노출되어 있어서 가는 곳마다 하는데, 대중조직이나 여기에 회원들은 뭐 감소나 정체되는 반면, 이런 기후위기에 어떤 전국적으로 봤을 때 300~400명이 하나의 공동체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같이 정의당이 하면서 이랬을 때,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야 가면 당원 들지? 정당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정의당을 못 택할까? 정의당뿐만 아니고 왜 정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치 행동으로 이런 것들 꺼내지 못할 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실험들은 아마 그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주체고 대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같은 주체로서 고민할 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지역에는 우리가 보려고 하면 정말 그런 세력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중심적으로만 사고하지 않는다면 바로 못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논의들이 정말 지역에도 중앙으로부터도 정말 활발해서 이거 들어와 봐야 정의당이 플랫폼 한다고 자기 기득권 다 가지고 이런 논란에서 이게 전향적으로 이렇게 토론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역에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시는 말씀 있으시나요? 이제 우리 김정민 위원장님이 이제 신당 추진위원장님이고 제가 신당 추진위원인데 이제 고민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도 되게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역에서 공동 실천하고 공동 구성하고 공동 면담하고 작은 실천이라고 해보자. 이 신당 추진이 어떻게 되든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합정당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세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모임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뭔가 다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한 이제 사업위원회도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당대당 통합과 당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적어도 뭐 예를 들어 3개월 정도가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제 열어서 작은 이제 현장 중심으로 이제 이런 분도 이제 이 연합정당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다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분들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걸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거가 있으면, 이 또한 이 연합정당 안에 들어오는 것도 투표만 해서 비례대표나 뭐 방식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을 좀 어떻게 이 공동 실천의 장으로 만드는 것까지 이제 연합정당 내에서는 논의가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추정이 이제 운영의 형태라든가 방법에 대한 고민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상상해 보시는 거죠. 실제로 서구사에서 한마디. 네, 먼저 하세요.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 저희는 지역에서 지금 진보사당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하고 있는 데가 정의당하고, 진보당하고, 녹색당하고, 은평에는 민들레당 지역당이 있습니다. 노동당이 아니고요. 예, 노동당은 지금 뭐, 당명원인데, 최애는 당명원이고, 예, 그래서 은평에 이제 민들레당의 지역당당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 소원에서 이제 5대4 현재에서 아직 좀 정당적인 입장은 있지는 않은데, 한 올해, 지금 10월, 11월에서 10개월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 당마다 프로세스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일을 대하고 있는 입장, 이렇게 처리하는 입장,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다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해왔던 거는, 그러면 되게 나중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냥 현수막 같이, 이야기하는 동의하시면 같이 달아주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인평에는 아시겠지만 서울 혁신파크 재개발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혁신파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어떻게 재구조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진보사당이 먼저 제안해서 커먼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을 진행했고, 거기에 붙어서 지금 시민단체 분들이 들어와서 공공의 공간으로서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거를 각자 저 정당하고 시민단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러면서 저도 이제 지역 정당이라든가 선거연합이라는 고민들이 좀 구체화되긴 했는데, 아마
어쨌든 간에 시도를 먼저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정의당 초기부터 있어서 이런 프로세스 너무 익숙했는데 이분들은 전혀 다른 토론 방식과 문제 제기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저희는 이제 방금 이제 정의당이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게 각자의 일단 모여서 만약 연합정당을 선택하게 된다면 각자 정당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모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열리게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권정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연합정당이나 이런 것들 안에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내부에 있는 인권? 아마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비례대표에 대한 순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익들에 대한 조건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러니까 당에서도 토론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가장 그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도 야사당 아까처럼 노동당, 진보당, 녹색당, 정의당 이렇게 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당연하게 진보적 가치를 하는 게 아까처럼 존중하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정의당에서 제기했죠. 작년에 후쿠시마 투쟁 우리 야사당이 중심돼서 하지만 더 넓게 하자. 진을 치자. 국민의힘과 정말 의견이 한꺼번에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투쟁도 열심히 했는데 그 속에서 정의당해야 될 진보정당들이 합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얼마나 큰지 발언 하나에서부터도 역할 분담하고 이런 경험을 저는 대중조직에서 활동했지만 진보정당에서 했습니다. 근데 투쟁 방류되니까 이런 동력들이 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하지? 하고 보니 바로 총선 시기가 돼서 요번에 모였습니다. 아직 정의당만 한 지역에 후보가 이렇게 지역 후보로 가시화돼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낮은 수준의 정책, 선거 시기의 정책 연합이라든지, 이제 후보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솔직하게들 얘기하면서 해서 밖으로 볼 땐, 니네끼리 싸우냐라는 말에 자유롭지 않는 모두인 거를 인식하고 이제부터 하자라고 해서 정말 그러자고 했고 다음 모일 때는 저는 중앙당의 흐름부터 지금 중앙당 흐름과 틀리게 지역에서 고민하는 것들 다 갖고 와서 정말 없는 지역은 낼 수 있도록 내는 지역은 또 한 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열어놓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긴장하지요. 저도 정의당 중심으로 어떻게 잘 해보는 걸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밖에서 이런 모임들은 아마 대중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부터 하고 적극적인 토론 그리고 공동의 뭔가 이렇게 활동들을 해나가는 모습들부터 해야 그 다음 당대당 내지는 연합정당 역시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은평구에서 지역정당까지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잘하고 계시군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회의할 때 정의당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역정당회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 글이 이제 그 소통방에 글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저는 정의당을 하는 이유가 정의당이 지역정당과 함께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난 그러면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카톡방에 댓글을 한다는데 이제 물론 이제 훈훈하게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이런 거 좋은데 약간 구분은 해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연대 활동이나 선거 연합과 연합 정치의 방식과 내용은 좀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했던 거를 가지고 그게 이제 연합 정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확히는. 네, 그러면
그런 풍토들이 이제 있어야 더 이제 스무스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이제 선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뭐냐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연합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들은 대단히 디테일한 합의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확히 연합 정치의 내용으로 무엇을 만들 거냐,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형식에 대해서도 많이 기술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이번엔 파지는 못했는데, 다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정의당 광주시당에는 딱 한 명의 공직자가 있어요. 구의원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한윤희 구의원이라고. 지난번에도 우리 광산 구의원 김영란 의원이 있었고, 올해도 이제 당선이 되셔서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광산 구의회가 이제 이웃정당인 진보당의 구의원분들이 3분 계세요. 근데 이 진보당 구의원분 3분이 우리 이제 한윤희 의원한테 제안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구의회에도 교섭단체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의회의 교섭단체가 4석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당 3분의 의원이 이제 강남구에 그 현안이 있어가지고 이걸 공동 대응하는 것 때문에 더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제 아직 결실을 맺진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호간에 아직 신뢰라거나 그 연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사례화하면서 이제 지역 정치를 좀 발전시키는 거, 이런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연합 정치와 선거 정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평화정의 의원 모임 만들었을 때 정의당이 당시에 그 국민의당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평화민주당이었나? 그분들 민주평화당이랑 했는데 그때도 비난이 상당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노회찬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같이 살 거였으면 결혼을 해서 한 당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면서 함께 해야 될 것을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특활비 폐지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각자 있어야 되지만 힘을 합쳐야 될 이유를 명확히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또 이제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저는 이 연합정치의 효능감이 엄청 커질 거고, 그때 시민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아, 작은 정당들이지만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구나. 가지각색 다 맛이 틀리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효능감을 역설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거제도가 이제 양당 중심으로 이렇게 강제되기 때문에 왜 힘을 안 합치냐라고 하는 압력이 대단히 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좀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제 서로 다른 각기 골라먹는 맛이 있다고 하는 거를 선거연합정치로 저는 넓혀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답변이 너무 좋네요. 아니, 좀 고객들, 일부러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영상을 좀 편집해서 다른 분들하고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언론에는 정의당의 혁신 재창당 방향은 늘 같은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금태섭과 할 거냐 말 거냐, 이준석과 할 거냐 말 거냐, 양인대랑 할 거냐 말 거냐, 이 논의만 아니면 뭐 진보 정치 전부 다 합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니면 도만 계속 나오는 가운데에서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시들하는 위원장님이 들으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당이 이제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공식적인 기구에서 통과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과 또 별도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선포하고 알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 연합정당이든 지역정당이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중들이 이해 못해서 생기는 비난도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도 그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사실 극복하는 건 아까 문정훈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 연합하는 게 왜 당연하고 좋은 건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노력들을 발제자분들한테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1시간 50분인데 다 들어볼 시간이 걸렸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 있는지? 짧게 하는
우리는 이제 과정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폭을 열어놓고 한 가지 방법만이 연합이 아니다. 정말 유념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세력들도 설득해야지 되잖아요. 결론은 버킹거으로 정의당과 녹색당이 있다. 저는 그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식당 위원장님들이 좀 폭을 열어놓고 중심을 잡되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치는 생물이란 말을 진짜로 지금 시대에는 해봤으면 좋겠고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를 설득하든 제압하든 꼬시든 아니면 열어놓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위원회 나한테 말씀드리는 정부위원회 아닙니다. 지역위원장님 혹시- 네, 발언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연구하고 계신 무슨 세력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여기랑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함께해야 된다. 저는 꾸준히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렇지만 저는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정당과 정치세력 그것이 뭐냐면 노동 정치를 덩어리로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저는 산별 노조도 같이 데려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을 건너갈 게 많겠지만 진보정당을 꼭 그중에 핵심은 진보당입니다. 그 방법을 설득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정부기 때 올라갈 이제 기본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이제 민주노총이 진보정당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 실험에 과감히 나서야 된다는 기조에는 다 동의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이번 정부기 때 연합정당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돼야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들을 펼쳐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가 계기가 돼서 많은 당원들 사이에서도 좀 논의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11월 5일날 정부기 때 꼭 좀 결론을 내리고 또 우리가 다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